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결혼 옵션 세대라는 책입니다. 한국의 심각한 인구 위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추적한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 말고 무려 반세기에 걸쳐서 쌓인 생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자, 숫자 0.8 보이시죠? 합계 출산율 0.8명. 뉴스나 기성세대 분들은 이걸 두고 요즘 청년들 참 개인주의적이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책은 거기에 대고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아니다 라고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숫자는 결코 청년들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골마터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실패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주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내놓은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1. 인구학적 골든타임부터 2. 개척자 세대 3. 경력 단절 세대 4. 결혼은 옵션 세대 그리고 마지막 5. 흐름 되돌리기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큰 그림입니다. 195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이렇게 4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앞선 세대가 치열하게 겪어야만 했던 생존의 경험들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그 생생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볼게요. 1장, 인구학적 골든타임입니다. 거대한 인구 절벽이 오기 전 에코붐 세대인 M세대가 남아있는 지금부터 2030년대까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기회의 창이라는 거죠. 2장, 112 집단, 바로 개척자 세대입니다. 교육의 장벽은 부셨지만 직장에서는 아주 고단한 공존을 감내해야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현실이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힘들게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유니폼을 강요받았고요.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로 면접에서 바로 탈락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그때 사내 부부 중에 여성이 1순위로 강제 퇴사를 당해야 했어요. 직장 내 보육시설이요? 그런 건 아예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대학을 졸업한 여성 100명 중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한 사람은 겨우 2명에서 6명뿐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직장에서 살아남은 이 극소수는 도대체 어떻게 버틴 걸까요? 사회적 지원은 아예 제로였고요. 전적으로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도맡아 키워주는 그 엄청난 희생, 그리고 본인의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을 쥐어짜내서 간신히 버텼던 겁니다. 3장, 3집단, 본격적인 경력 단절 세대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의미 있게 늘었지만 곧바로 거대한 구조적 장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자형 커브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그래프가 훅 꺼져버리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사회적인 보육 인프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부족했으면 출산이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대규모 커리어 강제 종료 버튼이 되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아기 때를 어찌어찌 버텼다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이른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어마어마한 두 번째 파도가 덮칩니다. 유치원보다 훨씬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하교 시간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간신히 버티고 버티던 워킹맘들은 여기서 결국 두 번째로 파멸적인 경력 단절을 강요받게 된 거죠. 4장, 4집단, 결혼은 옵션입니다. 선배 세대의 그 소모적인 생존기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면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죠. 자, 이 두 시대를 한번 극명하게 대조해볼까요? 1집단부터 3집단까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은 사회적인 압박이자 무조건 해야 하는 인생의 기분값이었습니다. 그런데 4집단은 완전히 달라요. 2010년도 대기업 입사 경쟁률 혹시 기억하세요? 무려 71대 1이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경제적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내 한 몸 건사하는 경제적 독립과 생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은 내 조건이 완벽하게 다 갖춰졌을 때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하나 나옵니다.
1집단, 2집단이었던 어머니들이 4집단 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굳이 결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직접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해야만 했던 그 억울한 차별, 그리고 뼈 빠지는 독박 육아의 희생을 내 딸만큼은 절대 겪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어머니들의 이런 뼈저린 경험이 딸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거기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객관적인 사실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40단이 한창 자라면서 미투 운동이나 버닝썬 사건 같은 엄청난 사회적 상처들을 고스란히 목격했단 말이죠. 또 직장이나 게임업계 같은 곳에서 극심한 젠더 갈등도 직접 겪었고요. 책에 따르면 이런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이 청년 세대를 전통적인 결혼이나 이성관계로부터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확 멀어지게 만든 중요한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5장, 흐름 되돌리기입니다. 이 귀중한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시스템적인 해결책들입니다.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엄마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해지던 페널티를 아예 없애버릴 3단계 필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시간이에요. 유연한 근무 형태는 기본이고요. 급할 때 당장 달려와주는 돌봄 119 같은 응급 서비스가 절실합니다. 둘째는 소득입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소득이 깎이면 안 되잖아요. 흩어진 지원금을 하나로 묶고 파격적인 세액공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문화입니다. 남성들이 아내를 단순히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동등한 1차 양육자로 완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가 아주 기가 막힌 비전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푹 꺼진 그래프, 수많은 여성들을 눈물 짓게 했던 그 절망적인 M자형 커브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나란히 손을 꽉 맞잡고 평등하게 육아와 커리어를 책임지는 모양의 새로운 M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진짜 이 비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이기적이어서 애를 안 낳는다 같은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확실히 아셨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금쪽 같은 인구학적 골든타임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전에 수십 년간 굳어버린 이 낡아빠진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건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어떤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영영 날아가 버리기 전에 말이죠. 오늘 살펴본 자료가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